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제주엔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알찬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통 계절의 여왕이 바로 이 5월이잖아요. 근데 5월이 벌써 마지막 주가 됐더라고요. 참 아쉬운데 요즘 이 5월이라 그런지 계절의 여왕답게 거리마다 이렇게 담벼락 사이에 예쁘고 빨간 장미꽃도 펴있고 아주 자연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요? 빨리 6월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금 전에 사전투표가 마무리가 됐죠. 벌써부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대선 소식과 함께 알찬 소식들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이 제주엔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첫 소식은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2주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화재 현장이라면 언제나 재빠르게 달려가는 오민경 리포터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 준비했나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맘 편한 지도입니다. 마음 편한 지도? 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지도 뭐 이런 건가요? 이 지도의 정확한 이름은 누구나 마음 편하게, 맘 편한 가게 지도인데요. 발달 장애인분들도 아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가게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지도라고 합니다. 6월부터 공개되는 이 지도는 공공기관, 그리고 치료실, 또 복지관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오, 제주에 여행 오시는 발달장애 가족분들께서는 정말 반기실 만한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키워드는 또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모기주의보입니다. 모기주의보. 모기. 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그런가 예전보다 빨리 모기들이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한 마리씩 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기에 관련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특히 모기 물리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또 모기에 물린 후에 감염병 의심 증세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재빠르고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이제 바로 다음 주잖아요.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뭐 발빠르게 다녀오신 분들은 사전투표 이미 다 끝내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펼쳐집니다. 우리 선거는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보자고요. 네, 좋아요.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그나저나 이 세 개 키워드 중에서 오늘은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다녀온 키워드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투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투표할 때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아주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누구 뽑으실 거예요? 저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저는 어머. 괜찮겠어요? 콩콩. 그럼 누구 뽑으실 거예요? 지난 5월 12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시작된 선거 유세. 각 후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의 유세를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또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씩 확인하기도 어려운데요. 물론 거리 곳곳에 붙은 벽보를 보면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같은 기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하기에 부족하죠. 후보들의 공약을 찬찬히 비교하고 살펴보고 싶다면 집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각 후보들의 비전과 약속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아주 중요한 자료랍니다. 이렇게 집에서 천천히 선거 공약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 집으로 이런 선거 공보물들이 다 발송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이렇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선거 공약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보자고요. 선거 공보물은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속에 들어있으니 버리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인생 이력까지 꼼꼼하게 정리돼 있어 비교하며 살펴보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보물 속 QR코드를 통해 영상이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자료도 있으니 모바일을 활용하면 더 풍성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행사하면 될까요? 여러분 투표 다들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 사전 투표는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본 투표는 여기 나와 있는 지정된 장소로 가서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투표 안내문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번엔 올바른 투표 순서와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물론 패스앱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이 확인되어 가능하고요. 캡처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제시 후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 등으로 본인 확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절차도 굉장히 꼼꼼해요. 기표가 끝났다면 투표 용지를 반듯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완료. 참 간단하죠? 하지만 기표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것들이 무효표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표 마크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 기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표 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으시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정규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표가 일부분만 표시되었지만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또 기표가 뭉개지긴 했지만 정규의 기표 용구인 게 인정되면 그건 역시 유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졌더라도 제대로 기표가 되어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또 투표 용지에 2번 이상 기표가 되어 있어도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되었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표란이 아닌 다른 곳에 기표했지만 후보자란에 접선해서 기표된 것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투표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다른 여백에 묻게 된 것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투표 용지는 재발급되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확인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투표하시길 바랄게요. 투표 오민경 리포터에게 물어봐. 먼저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진짜 궁금한데? 될까요? 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보조를 위해서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유권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차량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인증샷을 요즘 많이 찍잖아요. 요즘 인증샷들로 말들이 많은데요.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하시려면 투표소 앞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하죠. 그 시작은 바로 나의 한 표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투표 독려 캠페인송을 만들어봤는데요. 오, 진짜요? 오늘은 우리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날 작은 한 표 그 힘을 믿어 함께 만드는 내일 우리의 꿈이 펼쳐져 투표하러 가요 손잡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봐 하나씩 쌓여가는 그 마음들이 내일을 밝혀줄 거야 괜찮지 않나요, 노래? 네, 감미로워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내 선택은 나만이 해 망설이지 마 준비됐어 이제는 나의 차례 투표하러 가요 손잡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봐 하나씩 쌓여가는 그 마음들이 내일을 밝혀줄 거야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6월 3일 꼭 투표하러 가실 거죠? 오, 마지막에 나온 노래가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괜찮았죠? 네, 이대로면 너무 저작권 좋았어요. 요소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오민경 리포터가 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한번 오. 들어보실래요? 네, 네. 불러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목소리가 다른 사람인 것 같던데. 박수 한번 주세요. 직접. 일단 박수.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투표하러 가요 손잡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여워요. 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고로 민경 씨가 부른 건 아니다. 확정. 네, 맞아요. 조금 제가 부른 건 약간 동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오, 콩쿨대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저의 아이디어와 또 AI 능력을 조금 보태서 오. 같이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와, 역시 그러니까 민경 씨랑 제가 우리 같은 또래잖아요. 우리들은 확실히 이렇게 AI와 친숙한 그쵸. MZ 그 자체다. 네, 그쵸? 맞아요. 여기서 또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우리는 같은 세대. 맞아요. 이 다들 투표를 꼭 했으면 하는 이 바람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우리 노래 가사처럼 이 내일을 바꿀 정말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표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요, 자기의 책임이자 또 권리기도 하니까요. 네. 그 권리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나저나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 신분증 중요하잖아요. 사진을 찍은 거나 아니면 이제 그 캡처한 거는 안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 운전자 면허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제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즘은 캡처한 화면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화면은 안 되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그 화면을 보여주셔만 신분 확인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투표하러 갈 때 꼭 잊지 말고 신분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6월 3일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러 투표장에 직접 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소식 전해준 오민경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을 찾아가는 개업맨 좌연국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좌연국 리포터 인사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업맨 오늘은 어느 가게로 다녀오셨을까요? 오늘 저도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키워드요? 진짜요? 왜 따라해요? 키워드. 민경 씨 좀 따라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동심. 동심. 두 번째 키워드는 부릉부릉.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놀이터.
뭘까요? 아니 나는 두 번째까지는 뭐 동심의 마음으로 차를 타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싶었는데 놀이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궁금하시죠? 네. 이 키워드의 정체가 뭘지 우리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오늘 배도 텅텅 비워놓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가고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MBC 오늘 기대하세요. 제작비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약간 이렇게 신나는 거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텐션이긴 그런 줄 한데. 알았죠. 그니까요. 피디님, 오늘은 어떤 음식인가요? 보이 씨 주변에 혹시 좀 맛있어 보이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맛있어 보이는 거? 그냥 잡초밖에 안 보이는데. 쑥캐러 가나? 바람도 약간 의심스럽게 부는 것 같고. 여기 앞에를 보시죠. 어? 뭐예요? 저 거대한 차에 실려 있는 저 거대한 바나나는 뭡니까?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를요? 네, 오늘은 쉽게 드리려고요. 아, 바나나. 오늘 바나나 먹방이에요. 과일 가게구나. 자, 먹어봅시다. 자, 잠깐만. 야야야야야. 쉽게 안 주네요. 야야. 네, 현국님 드시면 돼요. 야. 요거 봐라, 요거. 현국님 드시면 돼요. 야, 돼요. 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빨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야, 기다려. 근데 엄청 빠르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날 어디로 데리고 온 거야? 우와. 이거 뭐야, 건물이 어마어마한 곳인데? 브런치인가? 자동문 있어. 와, 여기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독특한 공간에 저를 불렀더라고요. 탱크도 보이고 중장비도 보이고. 야, 아시야. 제가 오래된 야, 지인이에요, 또 사장님께서. 너무 반가웠어요. 가게입니다, 여기. 너가 너가 가지고 사장님이 대표님이 아니 그 자동차 영업소에서 아니 여기는 이제 그 RC카를 가지고 노는 그런 카페입니다. RC카. 이런 컨셉의 카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니까요. 어른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이게 배도 있고 중장비도 있고요. 원래 이런 관심이 많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독특한 컨셉으로 이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카페를 하시게 됐어요? 네, 그 외국에는 이제 성인들이 이런 그 RC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RC들은 상당히 고가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엄청 빠른 속도로 많이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고 이제 그걸 눈에 담고 그거를 이제 인테리어 업자와 저와 이제 구상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공간을. 저희 RC 전문가. 우리나라도 어른을 좋아해요. 영상을 보고 이거다. 이 사업 아이템이다 하고 바로 그냥 도전을 하셨답니다. 5%도 다 구현을 해놨네요. 제가 우리 또 준호 사장님을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요런 취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의아했어요. 이렇게 RC 차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었나요? 아니요, 저도 이거 카페 준비하면서 RC카는 처음 접해본 거고, 아직도 솔직히 제가 이거 RC카 조작하는데 막 익숙하거나 RC를 뭐 잘 알거나 그러지는 못. 두둥. 뭔가 의외의 대답인데. 수상 RC. 거의 독특하더라고요.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내가 또 한림 바다의 왕자 아니겠어요. 내가 또 요건 또 자신 있지. 한번 또 대결 한번 합시다. 대결이요? 대결. 우리 사장님이 제가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또 이거 실은 조작을. 우리 사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영상 보고 카페 차린 분 이거 도전할 만해. 만만하게 보고 덤벼드는 것 지금부터 같은데. 수상 제트스키 경기대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트스키 좌선생
과연. 빨간색, 주황색입니다. 자, 2번 제트스키. 우리 사장님은 약간 욕심부려가지고 좀 빠른 걸로 녹색 세트보트입니다. 자, 왕복 경기. 왕복 경기.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내기. 우리 심판님, 우리 김혜성님 소개합니다. 자, 7살 김혜성님. 시작. 왜요? 급발진하셨네요. 저 속도 아주. 뭐야? 아, 사장님은 이 성능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저 개를 고르셨더라고요. 얘 너무해.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부딪히고 그냥 똑바로 이렇게 운전을 잘했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지부의 다른 곳들은 이런 경주하는 그런 RC카 카페들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조작해보는 카페는 그러면 이번에 PD님이 한번 그러면 저 짝을 잃어가지고 예, 포크레인으로 한번. PD까지 등판? 저 해맑은 표정 봐. 됐어요. 더 가까이. 아, 제 재능을 발견했다니까요. 와. 아니, 진짜 같아요, 아, 진짜. 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너무 뭐 놀랐어요. 하는 거야? 저렇게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트럭을 몰고 한 사람은 포크레인을 하고 이야, 잘하잖아. 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장비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저걸 보내줬어요. 가서 해봐라. 너 마지막에 탕탕 털어주는데. 탕탕. 이제 다른 키즈 카페 가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혼자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이게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그런 맞네요. 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근처에서 이게 보기만 하는 그런 거지만은 여기는 이제 아빠들이 더 적극적이세요. 이게 와서 이거 꺼내봐라, 이거 너도 이거 이렇게 한번 움직여봐라, 같이 이제 알려주면서 같이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아, 컨셉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아직 아빠가 안 돼봐서 그 마음은 잘 모르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시 도심에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주차도 좋고 이런 곳이 있다니 난 놀랍습니다. 신났네. 이런 키즈 카페는 아이들도 좋아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도 만족해야 되거든. 네네네. 부모님은 어떤가요? 너무 와서 일단 이 크기에 되게 놀랐고요. 크기에. 네, 아이가 우선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엄마의 쉬는 시간이 길어져서 좋기도 하고. 최고의 정답이네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포크레인이에요? 상어예요? 이게 작은 자동차예요? 상어예요. 우와, 상어 어떻게 해서 놀았어요? 상어가 물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나쁜 사람 아닌데.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도 올 거예요? 알았어요. 삼촌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삼촌하고 또 같이 포크레인 하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자, 좋아. 안에 중장비업을 할 걸 그랬어. 자, 샌드위치는 내 거야. 응? 아, 재능을 한 손으로는 먹고 한 손으로는 조정하고. 진짜 행복해 보여요. 사장님, 가게를 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또 이거 15초. 빼먹을 수 없죠. 15초 동안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도민 여러분. 제가 이 카페를 만드는 취지가 진짜 모든 가족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고자 이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짧다니까.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끝난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너무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자, 절. 자. 아,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진짜 아이들을 위한 뭐 키즈 카페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형국 씨처럼 어른도 엄청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면 이거 어떻게 놀아줘야지 신나게 놀아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네. 제가 더 신나게 놀고 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또 제 능력을 또 하나의 능력을 또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섬세하고 예.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보니까 오늘
홀쭉해 보이는데 예전에 비해서 저거 하느라고 덜 얼굴은 아주 그냥 먹었어요. 환해져서 온 것 같아서. 조종하느라고 덜 먹게 됐어요. 아니 근데 알시카가 요즘 어른들도 취미로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알시카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또 화면에는 이렇게 또 담기지 않았지만 그 상어 알시카. 이 수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가지고 놀았던 상어 모양의 이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흔들하면서 상어가 움직이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남자 아이들은 이 중장비라고 하면 또 환장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직접 그렇죠. 이 굴삭기로 모래도 파보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해보고 덤프트럭에 담아보고 이렇게 막 직접 운영을 해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고 부모님들도 아주 편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놀이 시설도 굉장히 좋고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뭐 오락이라든지 굉장히 이거 깨끗하고 주차도 너무 좋았고요. 실제로 우리 서울에 있는 조카에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네. 제주도 내려오면 희재야 나랑 같이 가자. 이거 삼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좀 귀여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또 화면에 보셨겠지만 저 오래된 지인인데 우리 사장님이 네. 너무 반가웠어요. 대박나라 아시아이 파이팅! 파이팅 해볼라이! 대박나볼라이! 마영국 씨가 이렇게 바나나 하나로 배고픈 배를 좀 줄인 배를 잡고 가서 이렇게 홍보까지 해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영국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엔 이번에는 이번 한 주 제주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이 또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뭐니 해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사전 투표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는 6월 3일 이제 본투표만을 앞두고 있죠. 한창 최종 집계가 되고 있을 텐데 요 사전 투표부터 제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만큼 유권자 여러분의 주권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앞서 오민경 리포터님께서 워낙에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으니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주와 관련된 대선 이슈와 또 각 후보별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는 정치에 워낙 이제는 다들 조예가 깊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는 계실 텐데요. 이제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또 선거일 전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었고요.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제는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후보들이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각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를 방문한 일부 후보들도 있었잖아요. 이들의 유세 현장 어땠나요? 네, 제주 일정을 이제 살펴봐야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제주 동문시장 앞에 광장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보통 대선 주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은 몰려있던 일정을 좀 두세 개씩 소화하곤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거리 유세 일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초 한 20분 정도 이제는 발언할 것으로 예고를 했었는데 이 시간을 한창 넘어서 한 50분간 이제 긴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계엄 전국을 거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이 대선의 성격을 세 번째 4.3이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고요. 또 지지세 결집에 또 힘을 쏟았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1일에는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2공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약속했는데요. 스스로를 유일한 진보 후보라고 이제 내세운 것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유세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제주에 오지 못한 후보들도 있는데 다른 주요 후보들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아직은 제주 방문이 성사되지는 못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28일쯤에 보통 제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정을 조금 미뤘습니다. 현재로서는 본투표 하루 전인 6월 2일 제주행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그 배경이 좀 재미있습니다. 직전 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일 하루 전에 제주를 찾았거든요. 이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이제 북진하는 일정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 역시 제주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킨다는 테마로 이 선거 운동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이제 제주 제2공항과 뭐 신항만과 같은 이제 대규모 사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제주행은 아마 성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선대위 차원에서 이제 중앙당에다가 지역에서 잘 살필 테니 수도권 유세에 힘을 실어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뭐 직접 오냐 오지 않느냐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제주 지역과 이제 특정된 공약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이 대목은 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5일 뒤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내 삶을 바꾸는 투표라는 생각으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의 뭐 공약이나 뭐 현장의 목소리들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현명한 판단 후회 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개인적으로 좀 이주엔 코너를 준비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예. 좀 이왕이면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네. 좀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픈 소식이라 좀 고민이 됐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제주에서 이제 한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안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교직 생활 20년 차로 이제 아이들의 출결과 뭐 생활을 지도하던 평범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배경까지는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고요.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휴대폰에는 학생의 학교 출석을 이제 독려하거나 또 뭐 흡연과 관련된 문제를 설득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뭐 하루에 이제 12차례에 이르는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올 정도로 뭐 시간과 상관없이 좀 민원이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서희초 사건 이후에 사실은 여러 대책들이 나왔죠. 근데 아직 현장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들이 너무나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보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요 악성 민원인의 잘못으로만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것이 과연 교육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이 이제 서울 서희초등학교의 교사가 이제 사망한 지 이제 발생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또 반복된 비극인데요. 사실 당시 사건을 기점으로 제주에서도 나름의 이제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민원 대응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 가족이 요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자, 그러니까 거꾸로 학교로 전달되는 구조가 뒤늦게 확인이 됐고요. 요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도 교육청도 이런 민원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의 가입률은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 번호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민원 문제 그리고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교육 현장 곳곳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도 뭐 그 직후에 최근이죠. 이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자녀의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6학년 때까지 모든 담임 선생님과 또 해당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까지 한꺼번에 고소하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해당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심리 상담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권 추락을 비롯해서 이 민원에 대한 교직원 보호와 관련된 것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예.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이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교육부 장관인 이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또 교사 출신인 백승하 국회의원도 직접 제주를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 교사와 외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작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역시 관련 제도 정비와 이제 해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남겨진 이들의 몫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교육 현장이 그 어느 공간보다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제주 문화상징 백선 다시 보기 시간인데요.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되었던 나무, 팽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제주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팽나무를 담은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언제부터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마을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을 지키고 있던 나무. 이곳에서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잠시 내려놓았고 아이들은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품은 넓고 아늑하여 누구랄 것도 없이 반겨주었다. 태어나 살다 사라지는 그 숱한 삶들을 말없이 지켜보며 수백 년을 산 팽나무는 제주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오랜 세월 팽나무는 이 섬의 풍파와 함께해왔다. 휘어지고 부러지고 세월에 꺾여 옹이진 채 오랜 시간의 흔적을 품고 마을을 굽어보던 나무는 마을 들머리에서부터 고향임을 알려주는 상징목이기도 했다. 느릅나무과의 팽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 해안지대에서부터 중산간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보호수 177그루 중 팽나무가 112그루에 해당될 정도로 그 수와 가치 면에서 독보적이다. 적게는 100년에서 1000년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전통적인 풍경 속에 늘 함께했던 팽나무는 그 자체로 든든한 존재였다. 마을의 정자나무 하면 의뢰의 팽나무였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이곳의 일명 풍랑거리에 가면 도내 최고령 팽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이 1000년 가까이 됐다고 여겨지는 상가리의 팽나무. 이 나무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다. 그 까마득한 세월 동안 팽나무는 마을의 든든한 쉼터이자 버팀목이었다. 지치고 고단한 이들의 그늘이 돼주고 장기를 두거나 한담을 나누는 사랑방인가 하면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이곳에서 퍼져갔다.
아이들도 팽나무와 함께 자라났다. 변변한 장난감도 없던 시절 아이들은 나무 그늘에서 노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오래된 나무 아래에 돌을 쌓아 만든 정자나무를 가리켜 제주에서는 낭알, 대돌, 왕돌, 상뒤동산 등으로 부른다. 그 팽나무 아래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했던 제주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팽나무의 그늘은 소박하고 평등한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마을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 땅의 오랜 주인이었던 팽나무. 때론 바람에 휘어지고 쓰러지고 세월의 제 몸속이 비어가도 늘 꼿꼿이 푸르렀다. 그런 나무였기에 사람들은 팽나무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다. 국내 최대 팽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한림읍 명월리. 마을 초입에서부터 700여 미터에 달하는 긴 거리에 400년에서 700년 된 팽나무 7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설촌 당시 마을의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심었다는 나무들은 수백 년 세월 속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 푸르다. 바로 명월리 사람들의 극진한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3 사건 당시에도 목숨 걸고 나무를 지켰다 한다. 팽나무는 또한 신앙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흔히 신목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조천읍 와흘리에 있는 본향당. 물색 천들이 늘어진 이곳에 수령 400년 된 팽나무가 당목으로 굳건히 서 있다. 수백 년 풍상을 겪어온 팽나무는 범접할 수 없는 영험함으로 이 당을 지켜왔다. 사람들은 이 나무 밑에서 신과 만나고 비념하며 거칠고 고단한 세월을 이겨왔다. 나뭇결 켜켜이 그 숱한 사연들을 아로새긴 채 팽나무는 의연하다. 이렇게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신목인 팽나무는 나뭇잎 하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 신성시했다.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들녘에 맨몸으로 마주하고 선 팽나무. 온전히 바람을 맞고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제 몸을 그려내고 있다. 세찬 바람에도 쉬이 부러지지 않고 처절하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은 마치 이 땅의 사람들을 닮아 있다. 거친 삶을 끝끝내 살아내는 그 모습은 쓸쓸하도록 장엄하고 슬프도록 아름답다. 고단한 섬살이의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됐던 팽나무. 바람도 쉬어가고 세월도 멈추는 나무는 무생명들의 쉼터였다. 사랑방이자 놀이터이고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했던 팽나무. 천년송 만년팽이라 하여 제주 사람들은 팽나무가 만년을 산다고 믿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 섬 사람들의 본디 마음의 고향인 팽나무의 영원성을 믿고 싶었던 건 아닐까. 어느 마을 하늘 높이 솟은 팽나무와 마주하걸랑 그 그늘에 앉아 나무가 들려주는 오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볼 일이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29년 제주의 모습을 담은 민속품이 독일에서 약 1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8월 31일까지 특별 교류전 사이 그 너머 100년 여정 전시가 열립니다. 독일인 탐험가 발터 스퇴츠너가 1929년 제주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들로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글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방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옛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국제 유스 오케스트라 캠프가 청소년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며
오케스트라 캠프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제주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펫 산업 확장을 위한 펫 산업 오픈 그라운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펫 산업 오픈 그라운드는 펫 푸드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창업 7년 이내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마음 더하기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함께 그리는 무대, 자유로운 표현으로 예술 캠프를 진행합니다. 연극놀이를 통해 발달 장애인의 감정 표현과 예술 경험을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도내 성인 발달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야외 활동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길 잃음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의 길 잃음 사고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문 사전 등록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만일의 경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니까 미리 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록은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와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